이리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저는 농구대학 원석현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농구대학 교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원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셋째 주 WKBL 룸앤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었었고, 맞습니다. 많은 팀들이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고 있습니다. 네. 김인직님께서 이번 영상도 잘 봤습니다. 17일 BNK 경기를 보러 가니 시작 전에 류산 TV를 전광판으로 틀어주더라고요. 류도영 기자님 몸값 오를까봐 걱정입니다. 요즘 연홍 여러 선수들의 대기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네. 이르동부 팀별 평가전 기록 달성을 짚어주고 축하해주는 파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인직님의 이런 아이디어는 네. 저희가 또 잘 이렇게 받아서 날로 잘 먹겠습니다. 네, 날로 잘 감사합니다. 먹고 그 다음에 그 유쌈 걔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원스타가 예. 우석 기자입니까? 아니죠. 다릅니다. 예. 네,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 BNK에서 네. 아주 그 좋은 게스트를 섭외를 해서 양질의 예. TV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습니다. 네, 봐가지고 진짜 댓글도 달고 네. 자꾸 이렇게 또 회피하시려고 하시는 거. 네, 걔는 내가 아니니까 쌈 싸먹어. 네.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예, 네. 미스터 YS님이 네. 워스트 5 연봉 대비 기대 대비 팀 사장 대비 강하정 고아라 박지현 강유림 안혜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MIP 5 이소희 이주연 유승희 정예림 허예연 이렇게 했는데 뭐 MIP 5는 저는 완전 동의해요. 네. 예, 동의하고 워스트 5는 뭐 제가 볼 때 아직 좀 게임이 좀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박지현 선수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 네. 뭐 강윤희 선수 나름대로 잘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강유림 선수는 여기 끼면 안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연봉이 여기 낄 연봉이 아닙니다. 맞아요. 거의 최저 연봉이기 때문에 네, 네, 강유림 선수를 여기 끼기엔 좀 가혹합니다. 맞습니다. 예. 좀 가혹하다. 강윤희 선수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예. 저희는 강윤희 선수 팬입니다. 네. 그 미스터 YS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고, 자 그다음에 김진국님이 앞에 두 분의 얘기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탓에 팀별 분석이 미흡해집니다. 앞부분 농담 또는 서로에 대한 실드를 좀 줄여주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좀 과도하긴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사과를 하느라 조금 길긴 길었습니다. 예, 네. 뭐 근데 막 그 잡담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래가지고 좀 뜨끔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방송이 좀 잘 풀리다 네. 보니까 뭐 원석현 기자가 딱 들어오면서 예. 조회수도 늘어나고 댓글도 늘어나고 이번 주 댓글 보셨습니까? 그렇죠. 90개가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100개예요. 네, 8개만 좀만 더 달아주시지. KBL 뭐 이루는 거 거기는 예. 게임이 안 돼. 예. 맞습니다. 성룡원크가 최고예요. 짱이야. 예. 우리 자매품님들 이 여자농구 좋아해 주시는 자매품님들이 네네. 진짜 일당 10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만 더 힘내주세요. 100개 채워 봅시다. 욕심쟁이.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장태준님께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팬으로서 보이는 문제점 1번 김지영 선수가 어시스트 2위라고는 하지만 그러기엔 달리는 거 위엔 임팩트도 없고 자꾸 본인이 볼을 죽여서 죽은 볼만 돌려요. 2번 신지현 선수가 에이스인 상황에서 너무 낮은 미드레인지 야투와 트랜지션 상황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답답한 팀원들. 네. 3번 체력이 너무 빨리 방전되고 그걸 캐치 못하고 베스트 5 플러스 이하은 선수만 주구장창 돌리는 하나은행 감독님.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셨는데 네. 뭐 저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근데 김지영 선수가 뭐 달리는 거 외에 임팩트가 없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하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그리고 신지현 선수는 지금 그 상대 팀의 어떤 집중 견제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네.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원큐. 맞습니다. 그래도 많이 정말 시즌 초반보다는 네. 그래도 요새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HTJH님이 하나원큐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강희슬 이탈 했을 때 보상 안 받은 거 이해 안 가고 강희슬 이탈보다 구슬 구하라 김희슬 같은 주전들 부상이 크다 봅니다. 그런데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희망이네요 하셨는데 젊은 선수들 희망 저는 맞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원큐 내년에 더 기대되는 건 맞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계속 좀 되돌이표되는 그런 도돌이표. 맞습니다. 예. 이게 한옥큐의 정말 패턴입니다. 네. 네. 5라운드, 6라운드쯤 되면은 이미 시즌 순위가 끝나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1승, 2승 거두면서 경기력이 괜찮은 듯 보이면서 뭔가 내년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기대감을 품게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요게 안 됐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비시즌 때 FA 선수를 어떻게 영입을 하느냐 여기에서 좀 실패를 했죠. 근데 네. 이제 지금 프런트가 완전히 확 바뀌었기 때문에 네. 내년 시즌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담까지는 아닌데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하나원큐가.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원큐 팬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그 프로야구 하나의 보살 팬들 맞습니다. 하고
비슷합니다. 이름도 예. 비슷하네요. 네. 한화 원큐. 하나 먹기. 비슷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박지현 선수에 대한 부상에 대한 댓글을 이제 네. 쭉 달아주셨어요. 밑에도 네, 네. 비슷하고 네, 이게 그래서 보면은 3개 연속으로 한번 네. 읽어주시고. 박지현의 행동에는 고의가 없지만 분명히 위험한 수비 행태네요. 늦었는데도 박지수의 앞쪽으로 가서 패스를 막으려고 해서 부상을 입히게 된 거네요. 다들 고의가 아니라고 말들은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리한 수비를 당하다 큰 부상을 입게 되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요? 네. 라고 하셨고 밑에도 박지수 선수 부상 관련 댓글이 몇 개 달렸는데 저는 KB 구단 언론 플레이와 저질 팬덤 문화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 네. 박지수 선수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KB 팬들께서는 부상 우려에 그치지 않고 박지현 선수에 대한 마녀 사냥을 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부상 상황은 박지수 선수가 볼 없는 상황에서 다리를 뻗어 앞선 수비를 하려는 수비수를 막으려는 동작에서 발생했고 이게 무리한 동작이다 비켜가야 한다고 말하면 박지수 같은 우월한 선수를 수비하는 데 있어 매우 가혹한 요구입니다. 당연히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히려는 동작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거친 수비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밑에는 이제 KB 구단 언론 플레이도 문제가 있다. 뭐 박지수 선수 유연성에 있어서 큰 부상을 면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함의가 뭐냐? 큰 부상을 피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디는 상대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또 네. 해주시고 그 밑에 이제 건희님께서는 댓글에 비난이 많아 보이는데 비판하시더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자 어느 팀 선수 팬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댓글 써주세요 하셨는데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다양한 거죠. 제가 네. 지난주에 이제 박지현 선수 그 수비는 뭐 고의적이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네. 라고 말씀을 갖다 좀 드렸고 박지수 선수 부상에 대해서는 좀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팬들의 댓글을 써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요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그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감독 코치님들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알잖아요, 그분들은. 이게 어느 거는 진짜 고의고 어느 거는 진짜 이거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네. 수 없이 발생한 부상이다. 사실 그때 저번에 최희진 선수가 허연 선수 이것 맞은 것도 네. 그 고의가 아니라고 하고 저희가 이렇게 약간 넘어갔잖아요. 네. 그거는 이거랑 그거는 정말 고의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고의가 있고 악의성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파울이 있으면은 당연히 선수들이랑 이 팀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느냐라고. 근데 이거는 정말 이제 그 선수들이랑 그 현장에서도 KB 쪽에서 봤을 때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현장에서 선수들이 그렇게 느끼고 감독님, 코치님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를 저희가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수비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약간 이런 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게 현장 목소리 들어봐야 네.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장에서도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좀 민감한 상황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쪽에서는 박지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KB는 또 이건 좀 고인 것 같은데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네. 쪽이고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상황을 보면 네. 박지수 선수가 이제 그 포스트업을 하기 위해서 살짝 다리를 이제 좀 어깨 넓이가 좀 더 벌린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박지현 선수는 거기서 오버거딩 하려고 네. 들어가는 상태에서 박지현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피해가면 더 좋긴 한데 그걸 못 보고 그냥 간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이 겹쳐져가지고 또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의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저는 판단했고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왜 신한은행 김단비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쳤을 때 엄서희 네. 선수인가요? 이렇게 쳤을 때는 이게 살짝 고의성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위원회에서 뭐 징계를 갖다 받았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끝나면 되는 거지. 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팬분들께서는 이제 뭐 열받으니까 뭐 와서 뭐 고의다 이런 분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그냥 보고 네. 본 상태에서 이건 고의가 아니었고 뭐 이 부분은 살짝 고의가 있었으니까 다음에 고치는 상태에서 그냥 재정위원회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미묘한 입장 차이나 이건 네. 정말 아니지 않느냐, 이건 고의가 아니다, 그런 상황이나 목소리들은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네. 이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네. 저도
당연히 기자를 하기 전에 누군가의 팬이었고 어느 네. 팀의 팬이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네, 거 네. 맞아요.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네. 나누고 아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구나. 그러면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아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본인이 보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뭐 댓글까지 쓸 필요는 없고 그걸 생각해서 댓글까지 쓸 필요는 없고 그러면 댓글이 줄어드니까 쓰시는데 생각은 네. 생각을 박지현이 뭐 고의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우발적인 사고였구나. 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뭐 그리고 박지수하고 박지현 선수도 만나가지고 또 뭐 악수하고 박지수 선수도 미소 지면서 맞습니다. 괜찮다고 그러고 네. 그랬잖아요. 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지수 선수 이게 고의라고 그러면 현장에서 대번 알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박지수 선수가 거기에서 박지현 선수한테 뭐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아 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럴 수가 없죠. 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날카롭게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 문철 분석으로 저희가 네. 6대4, 맞습니다. 5대5 이렇게 드리는데 이 부분은 박지현 선수가 미숙한 거는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네.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KB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가 박지수 선수가 한 경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연승, 자 21승 1패. KB의 무한 질주는 어디까지 되나? 네. 류동혁 기자님께서 기사를 쓰시면서 KB 목에 방울달기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저는 옛날에. 그 비유가 올 시즌을 그냥 관통하는 한마디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 좋은 예, 비교였어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박지수 선수가 결장을 했어요. 하나 네. 기 전에. 네. 하나 기 전에 결장을 했는데 2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까지 엔트리에서 아예 제외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 정말 그게 순위 결정이 달려 있고 뭐 결승전이고 플레이오프다 하면은 어느 정도 뛸 수도 있는. 그 무리하면 정도. 뛸 수도 있었죠. 예. 근데 이거를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참 이게 봤을 때 어차피 KB 어차피 연승 계속하고 있고 1위 거의 확정적이니까 빼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라고 생각이 들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마냥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KB 스타즈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죠. 박지수 선수가 워낙 사실 철강한 이미지다 보니까 박지수 선수가 없이 뛴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박지수 선수 없이 딱 직전 경기 때 우리은행전에 엄청 따라잡혔잖아요. 26점 차를. 그렇죠. 그렇게 약간 이제 아픈 아킬레스건을 드러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박지수 선수 없이 뛰었을 때 하나원큐한테 꼴찌팀한테 졌다? 이랬을 때 이제 선수들이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좀 남을 수도 그렇죠. 있고 심리적 타격이 굉장히 좀 네. 심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좀 악영향을 미칠 수 네. 있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감독님이 오신 처음이잖아요. 박지수 선수를 아예 빼고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용기 있는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 중간 단계로 사실은 박지수 선수를 넣으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15분, 20분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인데 아예 빼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뭐 용기 있는 네. 매니지먼트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약간 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네. 현대농구에서 감독의 역할이라는 게 네. 비시즌에 훈련만 시키고 작전판에 막 스크린 이렇게 해서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정말로 선수들을 매니지먼트. 미국 야구 MLB에서는 감독님을 영어로 감독 코치라고 안 하고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매니저라고 하죠. 그 매니지먼트가 가장 1순위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NBA에서도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막 백투백 경기를 쉬게 하고 아킬레스건 막 이런 부상에서 온 선수들은 출전 시간 칼같이 관리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게 NBA 같은 경우에서 우리나라 이제 농구가 NBA 농구를 굉장히 잘 빨리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새 보면은. 근데 안 받아들이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부상 선수 매니지먼트. 네, KBL도 맞아요. 그렇고요. 맞아요. 선수가 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아킬레스건이나 십자인대 파열했는데 반년 만에 복귀를 시켜요. 막 이런 거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감독님이 그래도 초보 감독님인데 굉장히 용기 있는 매니지먼트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수들이 너무 의지가 강해가지고 네. 많이 뛰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맞아요. 변명, 네. 플랜 B가 네. 없는 변명. 두 번째는 왜 그거를 선수들한테 맡겨요? 네. 감독으로서 그 무책임함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좀 이제 잘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뭐랄까 시스템을 이제 견고화시키는 거 물론 네. 이제 NBA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뭐 국내 이제 WKBL 같은 경우나 KBL은 좀 덜하지만 WKBL 같은 경우는 사실 뛸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려주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강희슬 선수가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 폭발을 했습니다. 이날 34점. 경기가 네.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네. KB 스타즈 경기 중에 올 시즌 가장 재밌던 경기 중에 하나였어요. 점수 차랑 상관없이 강희슬 선수가 하나원 큐 시절 비디오를 보고 왔대요. 지수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원 큐 때 이때 어떻게 했었지? 라고 떠올리려고 비디오를 엄청 보고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3점 슛 5개, 11개 던져서 5개입니다. 포함 34점, 커리어 하이 득점에 1점이 모자란 점수였죠. 네. 34점 맹폭을 했는데 강희슬 선수의 활약도 활약인데 저는 이날 진짜 KB 스타즈 벤치가 준비를 정말 많이 해왔다. 진짜. 예. 왜냐하면 이게 박지수 선수 중심에서 강희슬 선수 중심으로 네. 옮기는데 이 강희슬 선수 중심으로 옮기는 게 거의 예전에 몇 경기, 그러니까 많은 경기를 해본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날 경기를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꼭 다시 보세요. 네. 특히 동호회 농구하시는 분들, 3점 슈터가 주인 그 메인인 동호회 농구하시는 분들은 이날 경기 꼭 패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설명드린 이제 동네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나오는 플로피 셋 그렇죠. 포함해서 플로피 엘리베이터 셋. 스크린. 네. KB스타가 엘리베이터 자주 스크린. 쓰죠. 네. 네. 그 스크리너 2명이 갑자기 이 스윙에 나오는 슈터를 딱 막아버리는 그렇죠. 이 엘리베이터 스크린도 있었고요. 시카고 액션이라고 네. 강희슬 선수가 코너에서 출발합니다. 코너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 옆에 처음에 김소담 선수였나요? 김소담 선수가 핀다운 스크린으로 1차적으로 딱 막아줍니다. 강희슬 선수가 여기서 한 번 스크린을 받고 두 번째 탑에 있는 김민정 선수가 공을 잡고 있다가 핸드오프. 네. 핸드오프로 공을 건네주고 거기서 탑에서 슛을 쏩니다. 이걸 시카고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시카고의 NBA 시카고 불스에 옛날에 호이버그 감독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나오고 정말 슈터를 살리는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강희슬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좀 몰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네.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비시즌 때 KB가 박지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네. 라는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이 그 염유나라든가 허예은이라든가 김민정이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밑작업을 굉장히 좀 잘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면서 강희슬 선수가 이제 34점 맹폭을 했는데 친정팀 하나원 큐 전에서 맹폭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KB가 플랜 B 박지수 없을 때의 어떤 경쟁력을 사실 우리은행전에서는 많이 발휘를 못했지만 준비를 하면서 하나원 큐 전에는 굉장히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날 경기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밑이 가장 강점이잖아요. 박지수 선수가 있을 때. 그렇죠. 근데 박지수 선수가 없다? 그만큼 백업진이 약하겠죠. 김서삼 선수가 있지만 골밑에 강한 팀이 아니고 네. 골밑이 가장 강점이었던 팀이 가장 약점으로 된다? 이거 선수들도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강희수 선수를 중심으로 한 스몰 라인업 아예 작정하고 스몰 라인으로 갔죠. 이날 선발부터 김도삼 선수가 아니고 엄서희 선수였어요. 네. 뭐냐 뛰겠다거든요. 이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신한은행전이었어요. 박지수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원 교전에 스몰 라인업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봤잖아요. 네. 신한은행전에서도 똑같이 신을 냅니다. 이날 경기 속공 득점이 11득점이었어요. 속공 시도가 10개였고요. 네.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여기에 일부러 또 이날 경기를 보면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박지수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아웃렛 패스 바로 선수들이 바로 요이 땅하고 뛰고 있어요. 박지수 선수는 수비 리바운드 잡자마자 어디 볼 새도 없이 그냥 바로 앞으로 계속 밀어줘요. 이게 의도적인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 네. 박지수 선수의 어떤 강점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하고요. 아웃렛 패스가 빠르다는 네. 거. 네. 그래서 이날 속공 3점 슛만 최희진, 심성현, 강희슬이 속공 3점 슛만 3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죠. 하나원 큐전에 이어서 스몰 라이너. 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스몰 라이너. 우리도 빠른 농구 할 수 있잖아. 여기에 박지수 선수가 딱 왔는데 같이 이제 연쇄작용이 딱 되면서 KB 스타즈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았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KB는 뭐 철옹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박지수 선수가 없어도 사실 거기에 보면 뭐 염유나 강희슬, 허예은, 뭐 심성영, 선수도 김민정 있고. 이런 선수들 그리고 최희진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멤버들인데 지난 시즌까지는 이런 멤버들의 어떤 그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했었어요. 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올 시즌 그런 부분들을 이뤄내고 있으면서 KB가 지금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1승 1패 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은행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4승 8패로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주간 네. 경기는 BNK랑 삼성생명 상대로 다 이겼습니다. 이 팀이 분석하기 올 시즌 너무 힘들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막 우리은행을 우리는 왜 이래 뭐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송하지 조직력 않았습니까? 무너졌다. 그렇죠. 네. 우리은행 별거 아니네 뭐 이랬는데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무슨 좀비 농구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네.
약간 네. 왜 이럽니까? 방송하기 거기는. 좋은 팀이죠, 이런 팀이. 너무 좋죠. 네. 네. 위성호 감독이 방송을 알아 내가 볼 때. 네. 네. 칼을 빼드셨습니다, 위성호 네, 감독님. 그렇죠. 네. 네, 네. 수비 변화를 이제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네. 네.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스위치 디펜스가 굉장히 쫀쫀해졌어요. 네. 일단 기본적인 우리은행의 그 수비 패턴은 스위치 디펜스입니다. 그 왜 스위치 디펜스냐면 빅맨이 없는 대신에 고만고만한 포워드진들이 많고 박혜진이 또 가드치고는 크지 않습니까? 네. 박지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 디펜스하기 되게 용이하다. 근데 그게 토킹이 이루어지면서 너무너무 잘 돼요. 네. 스위치 디펜스의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모습을 지난주에는 보여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사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할 때 그 방송분에서는 이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굉장히 기복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네. 부분이 초반에 굉장히 좀 잘 안 되다가 중반에 좀 되다가 또 안 되다가 네.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딱 됐는데 그때 이제 BNK전에서 78대 59 19점 차로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이때는 완전 수비에서 압살을 했거든요. 네. 압살을 하고 난 다음에 경기 후에 우리은행 위성호 감독이 그냥 놔뒀더니만 뭐 말은 네. 이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놔뒀었는데 선수들을 믿고 그냥 놔뒀었는데 잘 형상이 안 되더라. 이건 내 잘못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건드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 어떻게 건드릴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수비의 변화를 좀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 부분이고 수비의 변화를 준다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변화를 주니까 기본적으로 스위치 디펜스 자체의 어떤 질이 한 단계 높아졌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빅맨 KB를 상대로 또는 BNK 같은 경우에도 뭐 진한이나 김한별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어떤 수비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상대에 상관없이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수비법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상대가 골 밑에서 그 공을 갖다 투입을 하면 위크 사이드 쪽 있죠. 네. 그 볼 없는 쪽. 쪽에 네. 보통 같으면은 만약에 그 공격수가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쭉 따라나가잖아요. 네. 쭉 따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깅하는 식으로 한 3명이 쭉 서 있고 거기서 패싱 길목을 차단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더블 팀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더블 팀이 들어가지 않고 이 선수가 공을 치고 슛이 올라갔을 때 더블 팀이 갑자기 확 들어가고 나머지 선수들이 정렬을 하는데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네. BNK가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그리고 상대 공격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면 세깅이 돼 있는 상태니까 3.5%는 맞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기동력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줄 3점은 그냥 줘요. 네. 그러면서 대신에 컨테스트는 해줘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수비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은행의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잘 맞는다고 그러면 네. 굉장히 위험한 수비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시즌에 조금 올 시즌이라는 특수성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NBA에서도 엄청 많이 하죠. 약간 지역 방어 형태인데 정말로 페인트 존을 꽁꽁 둘러 싸맨다 그래가지고 패킹이라고 합니다 요새. 그 패킹인데 이걸 하면 어떤 게 좋냐면 일단 골 밑에서 슛을 시도한다 상대가 일단 1차적으로 블락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네. 수비 리바운드는 그냥 무조건 우리 은행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가 또 있고 그리고 올 시즌 WKBL의 특징 여러 팀에서 스몰 라이너 올아웃 공격 센터가 많이 없는 팀들이 올아웃 공격을 많이 하고 3점 슛을 정말 많이 던집니다. 신한은행 필두를 해가지고 우리은행도 많이 던지고요. BNK 한원큐도 안 들어가는데 던지는데 삼성생명도 왔고요. 근데 KB스타즈를 제외하고는 3점 슛 성공률이 올 시즌 거의 다 낮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낮아요. 사실 던지는 시도에 비해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줘도 된다. 네. 네.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죠. 보통 이제 다 30%대고 네. 30%도 안 되는 팀도 또 한 많이 세 팀 있잖아요. 있어요, 지금. 그럼 절반이 30%가 안 된다? 그러면은 던지게 하는 게 그냥 수비 성공인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이런 수비를 하면 자연적으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냐면 활동력이 담보가 돼요. 활동력에 자신감이 없으면 그 3.5%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동력이 담보가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또 벤치에서 레이저를 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지금 한 선수가 지금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게 박지현 선수거든요. 네. 잘 안 되긴 하는데 뭐 경험이 지금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2월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수비가 좀 더 쫀쫀해져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비를 가지고 지금 BNK를 수비로 압살을 했고 또 삼성생명전에서는
81대 72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BNK전에서 우리은행이 어떤 수비의 변화를 통해서 이 수비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봤다면 삼성생명전에서는 이제 공격 루트가 이제 승부처에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3점슛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은행이 3점슛 성공률이 한 경기당 평균 가장 많은 팀이거든요. 네. 평균 8.1개로 가장 많은 팀인데 근데 성공률이 지금 KB가 한 7, 8% 정도가 되고 리그 2위입니다. 근데 31%예요. 그러니까 이제 3, 4, 5, 6위 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이제 석점을 갖다가 많이 던지는 건 던지는 건데 거기에서 확률을 갖다 좀 담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승부처에서는 석점을 많이 던지는 게 아니고 박혜진 선수가 메인볼 핸들러로서 스크린을 받고 미드레인지까지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 오프더볼 스크린에 의한 이제 박지현 선수 그리고 김소니아, 김정은 선수 이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미드레인지 쪽으로 침투를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박혜진 선수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 뭐 이 선수는 리그 최상급 가드이기 때문에 그런 네.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죠. 판단을 통해 가지고 미드레인지 지역으로 이제 투입을 하고 거기에서 상대 수비가 깨지면 밖에서 오픈 찬스, 아니면 박지현이나 김정은이나 김소니아가 순간적인 그 오픈 미드레인지 점퍼를 갖다 던지면서 확률을 갖다 담보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승부처에서 삼성생명전에서 지금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공격 그 루트였는데 이 부분이 된다면 우리은행이 사실은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외곽에서 좀 겉돈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해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빅맨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스크린을 걸어도 상대가 스위치를 해버리면 찬스가 많이 안 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승부처 시그니처 플레이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우리은행의 어떤 그 공격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전술적인 분석을 저희가 또 했지만 네. 전술적인 분석과 별개로 정말 우리은행전 그 마지막에 삼성생명이랑 우리은행 그 박혜진 네. 선수의 배윤 상대 왼쪽 돌파는 네. 약간 그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BNK가 너무 공산농구를 한다 승부처에서. 네. 네. 승부처에서는 에이스한테 약간 좀 맡겨야 된다. 그렇죠. 효율적이 높은 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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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날. 네.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중계진, 팬들, 삼성생명 선수들 왼쪽이야. 알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갔어요. 그렇죠. 왼쪽으로 저기서 던질 수 있나? 던지고 골을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농구가 그런 게 짜릿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왜 인기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해결하는 에이스였잖아요. 그게 몸값이에요. 네. 예. 승부처 누가 해결을 해주냐 마느냐 이게 있습니다. 이날 정말 박혜진 선수랑 배혜윤 선수 에이스들의 진짜 쇼다운이 정말 눈을 즐겁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은행이 이제 2연승을 거뒀고 어떤 그 공수 밸런스를 조정을 하면서 네. 변화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갖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한은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동 2위입니다. 삼성생명한테요 69대 67로 이겼고요. 네. KB스타즈한테는 60대 76으로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한테 2점 차로 승리를 갖다 거뒀고 KB한테는 뭐 졌는데 김남희 선수가 이때 없었죠. 네, 저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한은행이 무조건 2등한다. 네, 우리은행 3등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정해야 됩니다. 네, 우리은행이 2등 갈 것 같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네. 네. 근데 네. 신한은행이 그래도 김단비 선수 부상이 2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남희 선수 부상 지금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또 우리 원 기자가 또 엄청나게 취재를 했죠. 네, 꿰뚜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꿰뚜라미. 네. 이제 대퇴부 허벅지 부상 이제 햄스트링 쪽도 이제 원래 이렇게 부상 갖고 있어가지고 네네. 이쪽이 이제 앓고 있던 부상이 사실 터진 건데 그렇죠. 2주 정도 결장이 된다고 해요. 네. 네, 길게 봤을 때 2주 정도. 네. 이것보다 또 빨리 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순위를 보시면 밑에 제가 좀 적어놨는데 네. 일단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공동 2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1위랑 7경기 차예요. 네. 근데 4위랑 6.5경기 차다. 네. 그럼 무조건 2, 3위 싸움인데 그렇죠. 2, 3위의 메리트가 홈에서 한 경기를 더 한다는데 호버드 벤치 네. 벤티지 말고는 없죠. 네. 이것도 당연히 좀 중요한 거긴 한데 네. 이거를 이제 모든 거를 막 올인해 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단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경기가 3경기 정도 됩니다. 21일 하나원 큐전 그리고 백투백으로 23일 우리은행전 27일 BNK전인데 네. 3대까지 집중을 하지 않을까요? 보면은 원큐전이랑 BNK전은 그냥 선수들 하는데 로테이션을 좀 빡세게 돌려가지고 네. 승부를 걸만하고 네. 우리은행전은 뭐
근데 신한은행의 팀 컬러상 우리은행전이랑도 어느 정도는 해볼만 어느 정도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김단비 선수가 이제 절대적 에이스인 건 맞고 들어오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고 네. 대체 불가능한 카드는 맞는데 신한은행이 지금 좋은 게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카드인 김단비가 없어도 뭔가를 자기 팀 컬러를 가지고 가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도 김단비 선수 없이도 네. 충분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한은행 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 김단비가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김단비가 없을 때는 좀 더 다이내믹하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김단비 없을 때 다른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는 활동력이 그만큼 조금 더 강해지면서 뭔가 이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네.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보면 60대 76으로 KB한테 패하긴 했지만 신한은행이 사실 초반이나 전반에는 굉장히 네. 좀 대등하게 게임을 갖다 했었었고 맞습니다. 또 지금 김연아 선수가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선수 들어왔기 때문에 또 신한은행이 또 어떤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네. 일단 김혜남 선수가 돌아왔는데요. 네. 개막 3경기만에 발목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였죠. 12일 삼성생명전에서 복귀를 했는데 네. 복귀 후 2경기에서 평균 24분을 뛰면서 9점, 0점, 3.5 리바운드, 야투율 46%를 기록을 했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24분을 뛰면서 9점, 0점이면은 30분으로 환산하면은 훨씬 더 한 13점, 14점 맡아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뭐 FA 영입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개인 득점 능력, 3점 슛도 정확하고 정말 뭐 1대1 돌파도 괜찮고 이 득점 능력은 여전하다. 복귀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경기 조율 능력은 아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에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네. 경기 조율 능력까지 요구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다란 감독이 지금 24분 뛰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날 수도 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김연아 선수가 좋을 때는 30분 가까이 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20분 정도로 이렇게 줄이면서 이 선수를 중간중간 그 슈퍼 조커, 슈퍼 네. 서브로 굉장히 잘 활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선수는 좀 체력적인 어떤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볼 호그 기질이 살짝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효율성이 있고 볼 없는 무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이제 패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그런 부분. 근데 그 공을 이제 메인 볼 핸들로서 가지고 있을 때 상대 팀 동료에게 뿌려주는 어떤 패스들 이런 부분은 부족한 게 맞거든요. 원 기자 네. 말씀대로. 근데 거기까지 요구하기는 좀 그렇고 그게 되는 김연아는 MVP죠. 그렇죠. 예. 그거 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군하당 감독도 여기에서 김연아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좀 잘 활용하고 팀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테스트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신한은행에 좀 짚을 만한 점이 5라운드 들어서 3점 슛 성공률이 22%예요. 네, 많이 안 좋죠. 신한은행이 라운드 거듭할수록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3점 슛 성공률이 줄어든다. 그리고 속공이 줄어든다. 그리고 턴오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체력적으로 지쳤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로테이션이 너무 적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 어느 정도 근데 이해는 됐어요. 왜냐하면 구단 감독님이 첫 해잖아요. 선수들을 어느 정도 좀 무리하게 돌리더라도 성적 3등하고 2등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성적이 나면서 선수들이 결집이 돼요. 이게 그렇죠. 네, 약간 우리은행이 첫 해 위성 감독이 첫 해 왔을 때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결집이 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해가 됐는데 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이다현 선수, 변소정 선수를 투입하면서 좀 우리도 로테이션을 좀 돌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김단비 선수가 이탈하고 이경호 선수가 이탈하고 네. 이다현 선수도. 네 이다현 선수까지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7인 8인 로테이션으로 존버 모드가 다시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좀 막 저희가 비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안타까워요. 같은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로테이션 폭이만 한 6인 7인 정도 네.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3경기 지금 남았으니까 네. 잘 버티고 이제 2월 브레이크 맞이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3월에 총력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신한은 이런 플랜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한은 뭐 여전히 잘하고 있다. 네. 14승 8패 공동 2위인데 지금 우리는 2위 싸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승 15패로
그래도 4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경기를 했는데요. 신한은행한테 아쉽게 졌고요. 우리은행한테도 접전 끝에 연장전 끝에 아쉽게 졌고요. 네. BNK 상대로는 70대 66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패하긴 했는데 1승 2패 하긴 했는데 2패가 사실은 뭐 이제 접전 끝에 진짜 한 끗 차였어요. 한 끗 차였고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삼성생명 잘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BNK전에서 70대 66 역전승을 갖다 거두면서 4위 싸움에 다시 그 앞서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세 경기 갑자기 저희가 한 몇 주 연속 삼성생명 너무 경기력 안 좋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숨 하셨는데 갑자기 2패했음에도 저희가 칭찬한 이렇게 텐션이 오르는 이유 신무기 그렇죠. 조수아 선수. 아 조수아 좋아요. 네. 조수아 난 원래 좋아했어. 조수아 좋습니까? 조슈아. 조수아 선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런 거 공감 못할 세대인데 네네네. 미안합니다. 저희는 MZ와는 거리가 멉니다. 네. 잘 몰라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 저희는 네. 저희 할 것만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조수아 선수가 사실은 이제 그 신인 빅3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란 뭐 변소정 그리고 박수희 네. 이 세 선수가 있는데 U19 대표팀에서 사실 이 세 선수가 뭐 핵심이긴 한데 거기에 맏언니가 사실 조수아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그 공격형 포인트 가드로서 이제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고 또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잠재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안 나온다 했는데 삼성생명 임금ben 감독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딱 꺼내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참 상황이 여러 가지가 딱딱 맞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BNK전을 보면은 37분 23초 거의 그냥 완전 풀타임이죠. 뛰면서 8득점, 3리바, 스틸 2개에다가 3점슛 4개 중 2개를 성공했는데 네. 거기다가 2쿼터 마지막 1대1을 시켜가지고 버저비터, 스텝백 버저비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NBA에서도 거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뭐 2주의 플레이 뽑히죠. 그렇죠. 네. 와 그리고 그 슛이 왜 좋았냐면 네. 사실 이제 BNK가 이 쿼터 막판에 이제 추격을 당하고 3쿼터 때 흐름이 안 좋은데 그런 흐름을 그런 악몽을 되살리게 만든 슛이에요 이게. 삼성생명이 그리고 이날 경기 이거 전까지 3점 슛이 진짜 더럽게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진짜 진짜로. 근데 이걸로 또 물꼬를 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슛 자체가 굉장히 좀 가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조수아 선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전 이 선수 와서 참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예빈 선수가 사실 볼 핸들링을 하다가 네. 몇 경기 연속 상대 팀들이 프레스를 계속 올렸어요. 윤예빈 네. 선수의 약점을 파악하고서 볼 핸들링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주현 선수한테도 좀 핸들링을 맡겨봤는데 이주현 선수도 핸들링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안 되겠다. 윤예빈 선수 1번 안 되겠다. 이주현 선수 1번 안 되겠다. 이 선수들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1번으로서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수아 선수를 올리면서 3가드 시스템. 사실 윤예빈 선수가 이제 거의 3번처럼 되는 3가드를 돌렸는데 이러면서 윤예빈 선수 살아났고요. 이주현 선수 살아났고요. 조수아 선수도 완벽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이 사실 그동안에 이제 조직력이 좀 좋지가 않다. 네.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해법 중에 하나가 이 3가드 시스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BNK가 사실은 이제 더블 가드를 쓰지 않습니까? 뭐 이소희하고 이제 안혜진 선수 쓰기 때문에 이 3가드를 써도 윤예빈 선수가 3번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담이 없는 그런 어떤 매치업 상성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게 되면 굉장히 빨라지죠. 맞습니다. 빨라지고 승부처에서 어떤 그 트랜지션이 빨라지면 얼리 오펜스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속공 득점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공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서 삼성생명의 어떤 고민 중에 하나를 갖다 덜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수아 선수 그동안 이제 신인수 선수가 나왔었는데 신인수 선수도 뭐 굉장히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조수아 선수 왔을 때 훨씬 더 좀 날카롭다 그래야 되나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 네. 그리고 수비에서도 조수아 선수가 사실 이제 수비 어떤 테크닉에서는 약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굉장히 좀 빨라요. 맞습니다. 네, 상대 압박에 좀 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어떤 앞선이 상당히 날카로워졌다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정말 근데 여기서 올 시즌 이번 주에 정말 삼성생명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짧게 얘기하는 게 좀 아쉬울 정도인데 네. 이주현 선수 네, 이날 저 BNK전에서 막 4쿼터 마지막 승부처에 이주현 선수의 시간이었거든요. 네, 네, 언더슛 네. 한 바퀴 돌아가지고 툭툭 하고 언더슛 이날 4쿼터 2개인가 나왔어요. 이거를 툭 올리는데 이주현 선수가 언더슛을 올릴 때 좀 특이하게 올라갑니다. 스텝을 딱딱 밟고 약간 이제 계단을 타는 것처럼 툭툭 하고 이렇게 올리는데 약간 삼성생명을 플레이오프로 올리는 천국의 계단을 밟았다.
진짜 유려하더라고요. 이거에 그 작은 키로. 야, 그거 준비했구나. 예. 야, 천국의 날 예, 밟았어요. 이거 제가 기사 쓰면 벌써 기사 쓰고 있었으면 나갔습니다. 아, 그렇죠. 이주환 선수 진짜 정말 올 시즌 삼성생명의 공격이나 이런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주목을 못 받고 있어서 그렇지 네. 이주환 선수 진짜 올 시즌 대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예민 선수도 정말 이 선수는 이제 조사 선수가 오면서 조금 자기 몸에 맞는 옷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공이 없을 때 이 선수는 공이 없을 때 확실히 유력적이에요. 음. 커터로 쓸 때 그리고 캐치앤슛으로 쓸 때. 그래서 정말 좋은데 로테이션은 또 얘기를 해야겠죠. 올 시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삼성생명에 원래 로테이션이 굉장히 많은 팀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약간 네. 삼성생명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임금배 농구 교실이다. 너 한번 나 한번 여기 그렇지. 너도 들어가 봐. 이슬 들어가 봐. 쏘도 들어가. 임금배 이렇게 농구 들어가. 동호회. 예, 이렇게 원래 한 농- 명씩 예, 하면서 농구 동호회는 이제 승부에 상관없이 네. 그냥 좀 많이 뛰는 걸 좀 네. 좋아하니까. 김형 들어가 하면서 네, 네, 들어가야 네, 네. 되거든요. 근데 이런 팀이 바뀌었어요. 네. 확실히 바뀌었어요. 주전을 이제 확실히 쓰면서 네. 이해란 조사 정도 선수만 들어가고 네. 정말 선수를 안 바꿉니다 이제. 맞습니다. 네, 때가 됐거든요. 맞아요. 네.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은행전에서도 사실 이제 연장 혈투를 벌였는데 네. 7명 딱 썼어요. 네, 그리고 BNK전에서도 7명 딱 썼습니다. 딱 쓰면서 이제 조사 선수와 강윤 선수하고 살짝 바꾸면서 뭐 이게 시간 조절을 하긴 했었지만 네. 7명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삼성생명은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네. 뭐 거기에 보면 뭐 박혜미 선수도 있고 신희수 선수도 있고 뭐 수많은 선수들이 있어. 이명관 선수도 있고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어떤 능력치를 갖다가 다 이렇게 발현도 시켜야겠고 대신에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긴 하지만 정규리그 때는 4위를 하고 올라갔었으니까 네. 정규리그에서 어떤 그 퍼포먼스도 나와야겠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이 안 맞았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면서 삼성생명 꿋꿋하게 그냥 밀고 갔어요. 밀고 갔는데 그닥 좋지 않았어요. 네. 여유 있는 뭐 4위 이것도 아니고 지금 네. 굉장히 좀 뭐랄까 발등에 불 떨어진 지금 4위 싸움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기에서는 이제 코어를 집중적으로 형성을 시키고 여기에서 이 선수들의 조직력을 맞춰서 나머지 선수들 나머지 한 2명 선수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네. 대신에 만약에 이 코어가 이제 잘 돌아가고 7인 로테이션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한 명씩 붙이겠죠. 네. 예,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네. 좋아요. 좋은데 근데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혜훈 선수를 보면은 이게 예전에는 이제 한 3라운드까지는 너무 이제 선수들을 많이 써서 문제였다면은 네. 지금은 또 이제 너무 안 쓰는 게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배혜훈 선수가 삼성생명이 6일간 3경기를 치렀는데요. 네. 배혜훈 선수가 125번을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이해는 돼요, 그죠? 네. 이해는 되는데 배혜원 선수 없는 어떤 플랜 B 네. 요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 네. 왜냐면 부상 위험도도 있고 막 올라갈 수 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40분 45분 여자농구 경기는 뭐 완전 백투백도 없고요. 네. 그렇게 일주일에 많아봤자 3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가끔씩 40분 뛰는 거 정말 이해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센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센터인데 심지어 이 선수는 스크린도 제일 많이 써요 팀에서. 네. 득점도 제일 많이 하고요. 리바운드도 제일 많이 하고요. 네. 어시스트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정말 힘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숨통은 틔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5분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윤 선수 좀 너무 많이 좀 뛰고 네.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삼성이 분명히 또 다른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부분 또 보시면 좀 네.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별개로 또 배윤 선수. 저는 근데 진짜 지난주 배윤은 그냥 다른 선수로 보는 것 같았어요. 사실 배윤 선수 제가 이러는 거 하면서 좀 안 좋은 말씀도 드렸어요. 막 저 선수는 우리은행 KB전에 좀 약하다. 막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 네. 뭐 그런 게 좀 있어. 골 밑에 잘 안 들어간다. 네. 이게 있었는데 지난주 배윤 선수는 그냥 다른 선수였습니다. 진짜로 승부처에서 그렇게 공 달라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들이밀고 저는 이런 배윤 선수 처음 봤어요. 진짜로. 네. 사실 그럴 때마다 용병한테 먼저 주고 김한별 선수한테 먼저 주고 어쩌다가 오면은 그때 마지막에 클러치에서 배윤 결승골 거의 본 적 없어요. 진짜 네, 삼성 팬들도. 근데 진짜 지난주 125분 팀 배윤 선수 진짜 원더위크라고 하잖아요. 원더위크였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BNK가 KB한테 78대 59 11점 차로 패했고
삼성생명에게 열점자로 표했습니다. 아, BNK가 좀 올라오는 듯 했었지만 2연패를 당했는데 경기 내용도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BNK 칭찬을 할 얘기가 너무 많다고 네. 킵해뒀었는데 네. 그때 칭찬 그 간단하게 한 30초만 해봐요. 킵해놨던 거. 그때 감독님도 정말 작전 타임이나 이런 거 정말 잘하시고 네. 자유투 루틴 어떻게 짜주고 계시다. 네네. 뭐 이런 거 금방 해결될 것 같다라고 네네. 했는데 사실 뭐 그런 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2패를 했겠죠.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2패를 했으니까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수는 칭찬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 이소희. 이소희 이소희는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예, 그 어떤 부분 잘하면 자 일단 데이터부터 보면 삼성생명전에서 팀 내 최다 득점했습니다. 19득점을 했는데 3점 슛 4개를 성공시켰고요. 성공률 굉장히 좋았고 우리은행 전에서도 우리은행이 수비를 압살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3점 슛 3개 성공시키면서 13득점. 자기가 할 역할 다 해주고 네. 활동력은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수가 지금 보이는 게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자기만의 어떤 루틴,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네처 플레이라고 네. 그러잖아. 그걸 만드는 걸 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잽스텝 이후에 석점을 던지는데 그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이거는 진짜로 음. 진짜 그 사기인 것 같아요. 음. 이 잽스텝 슛 이거는 그리고 보통 신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도 아니고 단신 가드잖아요. 그렇죠. 앞이 잘 안 보여요. 네, 자기가 키 큰 선수가. 근데 그 자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코너에서 잽스텝 3점 슛은 네. 앞에 림이 안 보이잖아요. 탑에서 신지현 선수가 보통 이걸 많이 하죠. 잽스텝 네, 한 네. 다음에 탑은 앞에 림이 좀 크게 보여요. 네. 이제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모난 거 뭐죠 이거? 그 네모난 거.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모난 거 뭐지 진짜 그거? 어쨌든 뱅크? 아니, 네네. 그- 하여튼 갑자기 어. 그걸로 시간 넘기 때문에 아, 지금 예. 갑자기 기억이 나. 농알 먹었네요. 네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에 안정이 있어서 음. 잽스텝으로 3점 슛을 던지기가 좀 편하거든요. 네. 근데 코너에서 잽스텝으로 3점 슛은 이게 던지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자신 있게 던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BC인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쪽- 이거는 그쪽 코너 쪽에서. 연습량입니다. 네, 진짜. 네, 네. 그이 잽스텝은 그거죠. 그러니까 한 발을 이렇게 갈까 말까 네. 그걸 잽스텝이라 그러는데 그 이후에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석점을 딱 던지는데 네. 아 이게 너무 자신 있고 그게 또 잘 들어가요. 네. 근데 만약에 붙는다, 그럼 바로 파죠. 이 선수 돌파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리그에서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선수가 잽스텝이 굉장히 좀 네. 위력적.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네. 보면 기본적인 그런 어떤 스텝인데 네. 이게 굉장히 위력적인 이유가 이소희가 그만큼 어떤 돌파라든가 순간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돌파에서 어떤 날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쇄적인 작용들이 나온다. 이걸 장착한 상태에서 만약 이소희가 간다고 그러면 이 선수는 이제는 신인으로서의 어떤 기복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사라지겠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그네처 플레이가 필요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기복이 네. 없어지는 거. 예. 그래서 어느샌가 3점 슛 성공률이 41%, 슈팅 핸들을 올 시즌 바꾼 선수입니다, 여러분. 네. 41%로 리그 2위예요. 캐치앤슛만 한 거 아니고요. 네. 풀업 거의 제일 많이 던지는 선수인데 그렇죠. 리그 2위 강희슬과 3% 차이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선수를 중심으로 BNK가 뭔가를 만들어도 될 만한 네. 그런 지금 존재감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치를수록 점점점 그런 부분들의 위력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 상당히 대단한 것 같고 네. 반면에 지금 BNK가 사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인 수비. 네. 이 수비가 여전히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시즌 때 박정은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고 사실 FA로 데리고 온 강하정이나 김한배 선수도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수비를 굉장히 좀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 저희도 그거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공격으로 좀 더 이 수비의 어떤 구멍을 갖다 메우는 그런 방법도 BNK는 괜찮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수비가 지금 보면 심플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심플하긴 하지만 예상만큼의 어떤 심플함은 없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네. 봤을 때 제가 첫 번째 스위치 디펜스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토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근데 스위치 디펜스가 안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그 요령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기본적인 어떤 그 스위치 디펜스의 확고한 훈련량 네. 이게 부족해요. 그게 네. 어디에서 지금 빵꾸가 많이 구멍이 많이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삼성생명하고 게임을 할 때 진한하고 이소희 선수가 둘이 스윗 댄스를 하려고 네. 그러다가 거기서 미스가 나면서 그 좌우 코너 쪽이죠. 엘보 쪽인데 그쪽에서 그 나오면서 거기에서 석점을 한 방 맞고 또는 골 밑에서 하나를 맞았어요. 네. 그래서 승부처에서 그 부분을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뼈아팠는데 그리고 작전 타임을 하고 난 다음에 박정현 감독도 그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스위치 디펜스를 하는 거 좋은데 이 상태에서 스위치 디펜스 하면 어떡하냐? 예.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스위치 디펜스가 좋은 건 뭐냐면 상대가 2대 공격을 할 때 오픈 석점을 주거나 아니면 돌파 공간을 막기 위해서 스위치 디펜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하고 만약에 맞습니다. 사이드 쪽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길게 그냥 쭉 따라오는 그런 약속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위치 디펜스에 대한 그런 일관된 약속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이 팀이 만약에 김한별이나 아니면 진한이 있다 그러면 1대1로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구멍이 생길 수 있겠죠. 있을 텐데 이소희나 아니면 안혜지 선수 정도의 어떤 미스매치가 아니면 이 팀 같은 경우는 그냥 1대1 수비를 하고 먹을 건 먹고 막을 건 막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쓸데없는 헬프를 들어가요. 맞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쓸데없는 헬프라는 게 농구를 하는 팀들의 모든 전국 전 세계 모든 그 약간 수비에서 이제 빵꾸가 나는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자기 팀 동료를 약간 못 믿어서일 수도 있고 그 눈에 시야가 좀 좁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버헬핑을 가다 보면은 더 큰 구멍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감독님들 제일 싫어요. 그렇죠. 그 BNK가 특히나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오픈 3점 찬스를 너무 많이 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박혜진이 돌파를 해서 밖으로 빼주면 바로 오픈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생명전에서는 뭐 배혜연이나 아니면 뭐 김단비나 윤혜빈이나 이런 선수들이 골 밑에서 포스트업을 시도할 때 괜히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뭐 김한별이 맡고 있는데 들어갈 네. 이유가 없잖아요.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괜히 들어갔다가 밖으로 빼주니까 거기에서 수비가 엉켜버려요. 네. 이제 이런 식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약속을 좀 더 굳건하게 하면 그러니까 심플한 거를 심플하게 정리는 잘했는데 여기서 더 심플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맞을 건 맞고 할 건 하면 제가 볼 때는 BNK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면 이제 박정현 감독이 이런 그 BNK 그 수비를 그나마 심플하게 하는 걸 갖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러냐면 안혜지와 이소희의 어떤 그 미스매치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소희 굉장히 좋으니까 안혜지하고 이소희 선수 같이 뛰는 그런 그 시간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이제 수비 구멍을 없애는데 심플하게 하면서 없애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진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는 팀이랑 안 돼. 그 사실 WKBL이라는 리그가 헬프, 트랩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리그예요. 네. 다른 리그에 비해. 네. 그런데 잘 되는 팀은 헬프를 어떻게 가느냐? 최대한 늦게 로우 골 밑에서 헬프를 가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되는 팀들은 뭐냐? 헬프를 하이에서부터 가요. 앞선에서부터. 그러면은 그 수비 약속했던 수비가 다 무너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수들 약간 BNK는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브레이크가 2월이 아니고 1월이었으면은 BNK는 4위의 주인공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런 디테일한 게 좀 아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 브레이크 때도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버릴 건 버리고 모든 걸 다 막을 수 없거든요. 네. 뭐 우리은행처럼 그렇게 헤이브로 들어가 그러면 선수들 못 합니다. 네, 예, 왜냐면 그쪽은 벌써 한 2년 3년씩 맞습니다. 2년 3년이 뭐야 한 6년 7년씩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왔던 팀이고 그렇게는 못 하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선수들 수준에 맞게 그러면 어떻게 심플하게 깎느냐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수비 그 조직력을 좀 강화를 한다면 충분히 삼성생명과 사회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NK는 버릴 건 버리는 무소유,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미니멀 동의합니다. 라이프 정말 저 좋아해요. 네, 저 좋아하는데 네. 우리 집은 미니멀 라이프가 안 돼요. 원래 지금 그 류도혁 기자님 연배 정도가 되면은 네. 뭐 다 약간 다 버리기 어려워하시죠. 네. 네, 맞아요. 뭐 하나라도 맞습니다. 그 추억이 의미가 서려져 있고 막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별거 아닌데. 네. 네. 자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승 19패로 6이고요. 한 경기를 치렀는데 74대 80으로 아쉽게 졌습니다. KB한테. 네, 박지수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KB하고 게임을 했는데 74대 80 나름 경기력은 괜찮았어요. 네. 이날 경기를 좀 이제 뭐 어느 정도 요약을 해보자면 신지현 선수가 정말 잘해줬고요. 신지현 선수가 정말 잘해줬는데 요새 신지현 선수를 많이 도와줬던 김미연 선수 있잖아요. 네. 이날도 슛감이 괜찮았는데 네. 김미연 선수가 사실 거의 신지현 선수랑 팀 내 유일한 슈터예요. 두 명이. 네. 그런데 김미연 선수가 이날 경기 막판에 오반칙으로 빠지면서 네. 제 공격이 원활하게 잘 풀리지 않으면서 중반까지는 괜찮게 가다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지현 선수 일단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선수가 31.9어시스트 3점슛 5개, 9개 그 시도에서 5개 났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신지현 선수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올 시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저는 신지현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저 선수가 1대1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스크린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스크린 이용이 이 선수가 그렇게 원활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 몰랐구나. 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천재과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1대1 공격에서 자신감이 있고 득점을 어떻게 생산해내는지에 대한 어떤 그 자신만의 믿음 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리스펙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 12월 말에 두 미녀를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신지현 선수와 홍아란 선수를 만나고 이제 두 분하고 이제 그 즐거운 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네. 그때 홍아란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지현 선수 처음에 왔을 때부터 어떤 부분이 좀 좋았냐라고 했을 때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부러웠다. 홍아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악착 같은 수비 뭐 이런 거 네. 하지 않으면 출전 시간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선수였는데 신지현 선수는 기본적으로 뭐 고교 시절에도 61점인가 네, 놓고 그다음에 기본 이렇게 봤을 때 테크닉 자체가 워낙 타고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너무 좋았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슈팅 타이밍 되게 빠르고요. 네. 슈팅 릴리즈도 좋고요. 밸런스 좋고요. 그리고 그 슈팅에서 그러니까 드리블에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그 스텝이 네. 제가 볼 때는 타고난 부분이 있고 거기서 연습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 특히나 이 선수가 KB전에서 사이드 스텝백 네. 던지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옆으로 스텝백을 하는 그렇죠. 네, 기술이죠. 이게 사실은 스텝백은 이제 왔다 갔다 네. 전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뭐냐면 전후로 하는 건 이제 수비수들이 이제 타이밍을 다 알죠. 잡고 네. 하면 아니까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옵션을 갖다 추가하는데 이게 사이드가 훨씬 더 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지현 선수가 사이드 스텝백을 하는 거 보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슛을 넣는 재주 그런 감각은 좀 타고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선수가 1대1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이 선수에 대한 또 칭찬을 하나 더 해보자면 네. 저는 사실 신지현 선수의 진가는 슛도 슛인데 골 밑에서 스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텝은 그러니까 천부적입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선수는 공간 지각 능력이 진짜 뛰어난 것 맞아요. 같아요. 예전에 딱 그렇게 하고 뭐 범핑 해가지고 이 정도 공간을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발을 디디면 내가 여기까지 내 땅 약간 이런 이 선수 아마 주차도 잘할 거예요. 제가 주차를 잘 못하거든요. 네네. 네. 이 선수 아마 주차도 정말 잘할 거니까 이 네. WKBL에서 이 스텝 골 밑에서 정말 스텝이 좋은 선수가 몇 명 있어요. 배윤, 구슬, 뭐 그렇죠. 신지현 이런 선수들이 맞아요. 있는데 신지현 선수는 이거 정말 올 시즌 이 스텝백까지 하면서 정말 진짜 공격에서는 진짜 최고의 선수로 거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기본적인 1대1의 어떤 강력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상대가 맞기가 지금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선수가 만약에 드리블 돌파를 한다. 석점슛도 쏠 수 있고 드리블 돌파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헬프가 들어와야 돼요. 아마 신지현을 대비를 하려면 들어와야 될 네.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선수가 아울렛 그 패스를 이렇게 뿌려주지 않습니까? 이 패스의 질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1점에 9어시스트를 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공격형 포인트 가드로 이 선수를 중심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원큐가 승부처에서 상당히 무서울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지현 선수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근데 하나원큐는 좀 약점이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수비입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네, 수비와 리바운드 감독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네. 이훈재 감독님이 저천 태닝 때마다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 세 가지가 있죠. 수비, 리바운드 그리고 몸에 힘주고 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터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기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슬이나 고아라 이런 네. 선수들이 있으면 활동력이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김미연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지금 어깨 부상으로 지금 나가 있는 김예진 선수라든가 또는 그 정예림이라든가 뭐 신조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김지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인영 이렇게 있으면 좀 더 이제 뭐랄까 그 상대를 잡아먹을 듯한 활동력을 네. 보여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경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언니들을. 맞습니다. 예. 우리은행을 경험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못 이겨요. KB 마찬가지고 네. 신한 마찬가지예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하나원큐는 굉장히 터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터프를 하냐면 정말 그 막 좌충우돌 하면서 스틸도 많이 하고 속공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강희수 선수를 맡았던 정예림 같은 경우에 강희수 선수가 뭐 포스트업 요령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포스트업을 하다가 이제 손을 이렇게 놓다가 쑥 빼요. 근데 네. 그게 또 걸려서 파울이 되면서 엔드원을 허용을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예림 그렇게 수비를 하면 오히려 강희수 선수한테 말리거든요. 네.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또 그 손대범 해설위원이 오랜만에 좋은 말을 했는데 네, 오랜만에요. 오랜만에 예. 보통 좀 쓸데없는 네.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데 네. 루스볼 리커버리가 굉장히 네. 좀 떨어진다 하나원큐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이제 볼 없을 때 상대의 어떤 커딩이나 백도 여기에서의 어떤 그 리커버리가 골 밑에서의 어떤 그 리커버리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다. 그것 플러스 그게 이제 리바운드 능력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자 우리은행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슛을 쏜다 그러면 첫 번째 동작은 좌우에서 스크린을 확실하게 쏘고 그 3트라인 탑에서 누가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 포메이션이에요. 네. 그리고 한두 명이 들어오고 거기서 리바운드 잡고 나가요. 네. 근데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를 할 때 그 박스는 서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선수가 없어. 맞습니다. 예. 안에 선수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포메이션 수비 리바운드 포메이션이고 지난 시즌 BNK가 굉장히 안 됐던 포메이션이에요. 네. 그러면서 리바운드 잡아라 그랬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박진호 편집장하고 저하고 계속 그냥 리바운드 잡아라 의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포메이션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의지를 덧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하나원큐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되고 내년 시즌에도 이 부분 보강이 안 되면 하나원큐는 쉽지는 않다. 네, 이거는 근데 사실 진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리바운드나 이런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아쉬운 KB스타즈가 사실 지난 시즌에 박지수 선수를 제외하면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맞아요.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양쪽에 슈터들이 있다 보니까 코너 쪽에 그 발을 맞추고 있어요. 박지수 선수 패스를 기다리려고 발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리바운드 리커버리가 좀 늦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원큐는 슈터들이 없어요. 네. 다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그런 슈터들이 이렇게 있는 팀이 아닌데 그래서 더 아쉬운 거죠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스크린에 설 거 네. 아닙니까? 그 옆에 또 누구 한 명 뭐 이하은이라든가 네. 아니면 정예림이 만약에 스크린 서게 된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김혜진 선수 나중에 들어오겠지만 김혜진, 김미연, 김지영 이런 선수들이 무조건 들어와서 수비를 잡아줘야 돼. 네. 그런 포메이션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그 2차적인 동작이 좀 많이 부족해. 경기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은행이나 아니면 뭐 신한은행이나 이런 팀하고 이렇게 보시면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쫀쫀함이 그래서 우리가 쫀쫀함이 좀 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좀 추상적인 얘기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원큐는 좀 더 강한 활동력, 네. 좀 더 강한 트랜지션, 좀 더 터프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좀 무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삼성생명이랑 할 때는 쟤네 팀 진짜 스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드리블하기도 짜증나. 막 그렇지. 이렇게 막 BNK랑 할 때는 저기 너무 막 우당탕탕 뛰고 하는 거 쟤네랑 하면은 막 거슬려. 막 이런 마인드가
들어야 돼요. 성적이랑 상관없이. 그렇죠. 네. 신한은행이 그런 농구를 하고 예. 있었어요 올 시즌에. 예. 막 옛날에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즈 사실 뭐 그 팀을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터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원 큐는 이런 체질 개선만 하면 저는 이제 내년 시즌 좀 희망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발현을 시킬 것인가 한번 고민을 갖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칭 스태프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실 것이고 네. 그리고 선수들도 많이 애를 쓰겠지만 이게 실전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을 갖다 드렸고 요거 이제 농구 팬 여러분들도 하나원 큐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요 부분이 좀 향상되는가 이걸 보시면 아 하나원 큐가 좀 더 강해졌구나. 네. 애를 너무 많이 썼구나. 네. 이런 거에 어떤 판단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아까 시작할 때 한화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자꾸 한화 원큐로 들립니다. 네. 올 시즌은 네, 올 시즌은 좀 아쉽지만 네, 올 여름은 다르길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원큐 화이팅. 화이팅. 네, 원큐입니다. 네. 자, 저희가 우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